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구주입의 중등부 수학 강사 양영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에 삼육중학교 2학년 1학기 2차 지필평가 기말고사죠. 네, 한번 기출문학 분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문항 분석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2문항 역시나 그렇게 나왔고 선택형이 18문항 그리고 논술형이 4문항 그렇게 나왔죠. 네, 단원별로 문항 분포를 보시면요. 연립 1차 방정식이 10문항 그리고 1차 함수 문항이 12문항 정도로 나오게 됐어요. 난이도를 봤을 때는 일단 저도 한번 쭉 다 풀어보긴 했는데 분명히 어렵진 않았죠. 네, 분명히 이제 거의 전반적으로 중정도, 어떻게 보면 중하까지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는 굉장히 쉬웠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체감상 시험장에서 느꼈을 난이도는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그 계산 자체가 되게 복잡한 것들이 꽤 많기도 했었고 복잡한 계산보다도 이 계산이 맞나 싶을 정도로 조금 약간 숫자가 지저분한 문제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체감 난이도는 중상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킬러 문제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복잡한 계산이 되게 많았었다. 그리고 시간 부족으로 아마 끝까지 못 푼 친구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뒤에 쉬운 문제들을 놓친 친구들도 덜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틀린 개수가 아마 한 0개에서 1개 정도 다 맞았거나 1개 정도까지 틀린 친구들은 완전 최상위권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틀린 개수가 2개에서 3개 정도까지는 상위권 그리고 이제 그 이하부터는 조금 더 분발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문항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하게 지금 오답률이 높은 걸로 보이는 문제들이 1번이랑 9번 그리고 사실 5번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3번도 있고 하지만 일단 조금 더 눈에 띄는 것들이 1번과 9번이더라고요. 일단 1번부터 오답률이 높다라고 하는 게 약간 좀 의아하긴 하겠지만 일단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어렵고 핵심적인 문항을 한번 보신다면은 18번과 논술형 4번처럼 이제 1차 함수로 나와 있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x, y 값이 20보다 작은 자연수일 때 요 1차 방정식 4x 더하기 5y는 120이라고 하는 요 해 개수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무난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생각을 못했다라기보다는 문제를 이제 제대로 안 읽는 친구들이 많았겠죠. 2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은 20은 절대로 포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놓치시면 안 될 거고 저 4x 더하기 5y가 120이라고 하는 거를 세실 때 물론 이제 y의 앞에 있는 개수값이 더 크기 때문에 y의 1을 집어넣고 2를 집어넣고 3을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개수를 세셨을 텐데 그거를 4x를 이항시킨 다음에 요 4를 묶어낼 수 있다면은 이 30 빼기 x라고 하는 숫자는 어쩔 수 없이 5의 배수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30 빼기 x가 5의 배수가 되어야 하면서 그 x값이 20을 넘지 않아야 한다면은 x값이 10일 때 y가 16 그리고 x가 15일 때 y가 12 이렇게 총 2가지 경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1부터 이제 차근차근 세시는 거가 여기서는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런 거 이제 실수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 x에다가 5를 집어넣거나 x에다 25를 집어넣거나 그런 친구들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답을 이제 4개로 찍어서 틀린 친구들도 덜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 9번이죠. 중일 개념이네요.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물어보는 것들이 지금 꼭지점의 개수랑 모서리의 개수가 되겠죠. 꼭지점의 개수를 모두 세어보았더니 214개가 있었고 모서리 개수를 모두 세어보았더니 354개가 있다라 그랬어요. 이랬을 때 일단 정육면체 개수를 1개로 지금 고정을 잡아줬기 때문에 다른 모서리 개수랑 그리고 모서리 그 꼭지점의 개수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은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다만 이제 이거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는 확실히 좀 의심이 되기도 하고 저도 맨 처음에 이 문제를 봤을 때 조금 당황스럽긴 했죠. 왜냐면은 정다면체, 꼭지점과 모서리 이런 면의 개수 외우는 거는 중학교 1학년 여러분들이 2학기 때 열심히 외웠을 텐데 지금쯤은 거의 가물가물한 개념이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정팔면체 개수를 x개 그리고 정십이면체 개수를 y개라고 했을 때 정육면체 꼭지점 8개, 모서리 12개,
정팔면체 꼭지점이 6개, 모서리는 12개, 정 12면체 꼭지점은 20개, 모서리는 30개. 이 정도로 일단 이거는 사실 기본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뭐 여러분들이 그 전에 공부해왔던 거 한번 정리한 거 보시면 되겠지만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세우면은 정팔면체가 11개, 정 12면체가 7개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시험장에서 이거를 실제로 그림 그리고 문제를 푸는 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팔면체 정도까지는 충분히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치더라도 정12면체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주 보지도 못했을 거고 머릿속에 그려지지도 않았을 거기 때문에 네, 한번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핵심 문항이고요. 18번 보도록 하시죠. 이렇게 OABCD라고 하는 이렇게 오각형이 좌표 평면상에 그려져 있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 y는 ax가 이 면적을 2등분한다 라고 나왔을 때 이 a값, 이 기울기 값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죠. 사실 1참수에서 조금 고난도로 나오는 유형 중에서 거의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요 다각형이 오각형이다 보니까 뭐 오각형 넓이 구하는 거야 솔직히 어렵지는 않죠. 이렇게 사각형 자르고 뭐 사다리꼴 자르고 삼각형 자르고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데 저는 이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12선분 있죠? 이 12선분의 연장선 한번 그어봤거든요. 그 연장선이 이제 x축이랑 만나는 점을 q라고 잡았고 그리고 이 y는 ax와 이 bc 직선이 만나는 교점을 지금 p라고 잡았어요. 일단 저 전체 오각형 넓이를 구해보시면은 2분의 25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2분의 25라고 하는 넓이를 2등분하기 위해서라면은 지금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POAB라는 사각형의 넓이가 4분의 25가 되어야 마땅하겠죠. 근데 거기 넓이를 계산하는 게 조금 귀찮기도 하고 쉽지 않을 수도 있어서 아까 연장선을 그어서 전체 삼각형 POQ 보이시죠? 이 POQ 삼각형에서 이 BAQ 삼각형 넓이를 뺀 걸로 접근해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이 4분의 25라고 하는 넓이에다가 지금 요 넓이 계산해 보시면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이 되겠죠. 4분의 25에다가 1을 더한 넓이인 4분의 29가 이 밑에 삼각형 넓이로 되겠구나 라고 계산하시면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P의 좌표부터 먼저 구해보시면 Y는 AX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6을 연립하셔서 그 연립한 좌표 있죠? X, Y의 Y좌표에 저희는 관심을 갖도록 합시다. 왜냐면 이 P의 Y좌표는 이 전체 삼각형의 높이가 될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구해봤는데 Y좌표가 A 더하기 1분의 6A 더하기 6A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전체 삼각형 밑면의 길이가 6이 될 거고 높이가 a 더하기 1분의 6a가 되는 거라서 이걸 계산한 결과가 4분의 29다 라고 했을 때 a 값이 좀 많이 복잡하게 나오죠? 보이십니까? 43분의 29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m이 43이고 n이 29가 되니까 둘이 더해 주시면은 72가 정답이 되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논술형 4번입니다. A점과 B점은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동일한 라인 위에 있을 거고 2사분면에 존재하는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선분 AB랑 그 저 두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삼각형이 있을 거예요. 그 삼각형을 2,1을 지나는 직선 저 친구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지나기 위한 A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물어봤는데 일단 이 문제는 그림을 제대로 그리면 그림을 이제 정밀하게 그릴 수 있으면 많이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정밀하게 그릴 그 정신은 아마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번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봤어요. 저 AB 선분은 저 2사분면에 이렇게 위에 서 있는 선분이 될 거고 이 L1 직선을 저 2x 더하기 y 빼기 6 그리고 L2 직선을 이 친구로 잡아서 x축이랑 만나는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일단 요 L1과 L2의 교점을 제가 Q라고 잡았거든요. 구해보시면 4,-2 연립해서 구하는 거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을 거니까. 그리고 이 L1의 x절편은 3이 될 거고 L2 x절편은 6이 되는 거라서 삼각형은 저렇게 만들어지는구나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정점이 2,1짜리인 직선이 저 두 선분과 이 삼각형을 동시다발적으로 지나기 위해서라면 만약에 그림을 제대로 그리지 않았더라면 저 B를 지나는 상황, 저 A를 지나는 상황, 그리고 이 P, Q, R을 지나는 상황을 모조리 다 고민을 해서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통 범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았을 텐데
참 이 문제가 이제 그림을 안 그려준 게 너무 야속하긴 하죠. 네, 그런 그림을 제대로 그려줬다라면은 A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이제 최대의 기울기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요 Q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최소의 기울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다른 점은 대입을 안 해도 괜찮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A점을 지나는 상황에서의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고, 저 R점을 지나는 상황,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네, 요 Q점을 지나는 상황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A의 범위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3, 최대값이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어려운 문제들이랑 고담률 높은 문항을 다 한번 봤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킬러 문제라던가 정말 초고난도, 누가 봐도 이건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도 솔직히 여러분들 그냥 시험 시간 아니고 따로 문제를 풀어봤었으면 다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초고난도 문항이 없고 정말 이걸 따로따로 떼서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것처럼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정말 쉬웠을 거예요. 근데 이게 45분 시험이라고 한다면은 참 이게 마음 약간 쫄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무너진 친구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속상한 거긴 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5번, 제가 5번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5번은 이제 다각형의 외곽 성질이고요. 9번은 그 정8면체, 정12면체 같은 정다면체 문제가 되겠죠. 그 중1 개념인데, 이거 이제 넘어갔다고 해서 나 이게 중1 개념 이제 더 이상 안 봐도 된다라고 하는 순간 방금 전에처럼 많이 틀릴 수 있으니까 중1 개념 방심하지 말고 한 번쯤은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라면은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예전에 한 3년 전, 4년 전에 있는 4년 전에 했던 그 366 시험처럼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가 나와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느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보다 조금 더 위의 문제를 골고루 분포시키고, 그 다음에 계산을 좀 복잡하게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시간 부족하게, 시간 말리게 하는 그런 식으로 요즘 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 경향은 다음 학기에도 이어질 것 같고 내년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이제 계산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데, 잠깐 제 옛날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이제 그 학원 선생님께서 저한테 문제를 하나 준 다음에 그 문제를 너가 알아서 한번 숫자를 바꿔본 다음에 한 문제 5개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너가 풀어보고 나한테 검사 받아라, 이런 식으로 저한테 트레이닝을 시키기도 했어요. 그게 처음에는 저도 되게 하기 싫었는데 계산 연습할 때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간에 상관없이 문제 하나 보시면은 문제 하나 풀어보신 다음에 숫자 한번 바꿔봐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숫자 아니면은 조금 힘들어 보이는 숫자들 여러 개 바꿔가지고 한번 문제를 만들고 연습해 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문제들 중에서 시중 문제집, 고난도 문제집들이 있죠. 그런 문제들 중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들 이제 문제가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 자체적으로 만드신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시중 고난도 문제집을 푸는 건 당연히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이제 그 문제집을 암기하듯이 무슨 이제 나 이거 끝났으니까 다음에 이거 하고 다음에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는 이제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푸는 것보다는 이제 그냥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고 이런 문제를 접근을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해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시험 보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이제 곧 여름방학이 다가오죠. 아직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망했다는 친구들이 있지만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역전의 분명히 있고 그 답은 저희 학원 구주입학원과 함께 하시면은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